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증시 훈풍에 오늘도 우리 시장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한 급등이 지수를 이끌어 나갑니다. 현재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현대차 그룹과 방산 종목에서 힘을 내면서 현재 시간 0.67% 오른 4,65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종목이 오늘은 우세하면서 0.65% 내린 94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에서는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시작부터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후엔 4,680포인트 선도 넘어서면서 8거래일 연속 랠리를 보이고 있고요. 현재 시간에는 오름폭이 조절되는 모습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주춤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잠시 상승한 코스닥, 이후에 등락을 이어가다 11시를 앞두고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시간에도 반등을 하지 못하는 모습 이어갑니다. 수급 사항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4거래일 연속 팔자세를 보이는 외국인인데요. 현재 시간 5,300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현재 4천억 가깝게 사들이며 지수를 이끌어 나갑니다. 개인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의 4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2천억 원 넘는 순매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770억가량 팔아치우는 모습 보여줍니다. 개인만이 2,800억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환율상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연말 하락 이후 다시금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에 재진입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에도 0.59% 오르면서 1,473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CES 2026 이후 로보틱스와 휴머노이드 등 중장기 전략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CES 2026에서 현대차 그룹이 피지컬 AI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며 조만간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고 더 이상 단순 자동차주가 아닌 대표적인 로봇주로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국내 피지컬 AI 영역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기업으로 본업 경쟁력까지 감안한다면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경우 현대차가 보유한 지분 가치 역시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DS증권과 IB투자증권은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50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유진투자증권은 3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증권사의 잇따른 목표 주가 상향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시간 현대차 그룹 관련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현대차가 9.13% 오르면서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집니다. 사상 최초로 40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현재 시간 40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에버의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틱스의 주요 축을 담당하는 두 기업이 현재에도 상승세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현대모비스가 12% 넘게 오르면서 44만 4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8.59% 오르면서 49만 9천 원 선 지나갑니다. 고려아연이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로 꼽히는 히토류를 자체 생산하기 위한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고려아연은 최근 미국의 기술 기업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와 히토류 생산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알타 리소스 테크놀로지스는 생화학 기술을 통해 히토류를 분리하는 정밀 채굴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고려아연은 이번 파트너십이 폐 연구 자석을 고순도 히토류 산화물로 재활용하고 정제해 히토류를 생산하기 위한 협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국 내 합작법인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미국 내 재련소 건설을 통한 한미 핵심 광물 공급망의 파트너의 역할을 수행할 것에 이어 이번 협력은 히토류 분야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히토류 분야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고려아연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이 장 초반부터 현재까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8.11% 오른 130만 9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실적이 개선되며 호실적을 거둘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 11월 한국과 대만 시장에 출시한 아이온2의 성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2월 출시 예정인 리니지 클래식을 필두로 연이은 신작 모멘텀도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SK증권은 아이온2가 양호한 이용자 지표를 보이고 있고 기존 대비 이용자 연령대는 젊어진 데다 결제 전환율은 상승했다며 2월 출시된 리니지 클래식을 통한 신작 성과가 반영되며 높은 실적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대신증권과 하나증권도 NC소프트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NC소프트에게 흐름이 넘어왔고 현재 방향성과 노력을 지속하는 한 2027년 상반기까지 청사진이 유효하게 작동돼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시간 NC소프트의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장 초반보다 오름폭이 더욱 확대된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8.28% 오르면서 24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8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시장은 그간 지수를 견인해온 반도체 투톱이 아닌 조선과 방산, 현대차그룹 등 순환매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5,000포인트 도달이 머지않은 만큼 살펴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상승세, 현물은 외국인이 매도하지만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상승세, 시총 상위주들이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여전히 이 파월 의장에 대한 압박 이런 걸로 불안감은 있었지만 그래도 뉴욕 증시는 또다시 상승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 이웃 나라 일본 시장도 지금 좋은 흐름 3%가 넘게 니케이 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내는데 나카이치 총리가 재선거 의회 해산 카드를 꺼내면서 만약에 새롭게 의회가 구성이 되면 나카이치 총리가 추진하는 확장 정책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니케이 지수도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새해 들어서 어쨌든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좋은 흐름 역시 현대차 그룹주들이 주인공이고 작년에 조방원이 올라갔고 그다음 바통을 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갔고 그리고 작년 연말 연초에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업종이나 섹터별로 하나씩 종목들을 가지고 계셔야 지금 상승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텐데 이런 종목들을 안 가지고 계신다면 아마 지수만 올라가지 내 계좌는 왜 안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또 현대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방원 그 다음 턴으로 또 올라올 수 있을 업종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 종목을 오늘 조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금 열리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슈도 오늘은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걸 변곡점으로 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들은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 작년에 별로 없었잖아요. 그리고 현대차도 결국에 가겠냐라고 늘 의심했지만 결국에 이 모멘텀이 터지면서 상승을 하는 걸 보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그 안에서도 셀트리온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모건 스탠리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투자 의견을 중립, 이퀄 웨이트에서 오버웨이트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비중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20만 원 초반대에서 27만 5천 원까지 목표 주가를 높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목표 주가 대비해서 36% 상향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재밌는 제목이 이게 바로 이제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Riding the second wave of biosimilar. 바이오시밀러의 제2의 물결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지금 이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2의 물결이 오면서 셀트리온의 가치 평가를 다시 하게 될 것이고 실적도 개선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투자 의견과 투자 목표 주가를 높인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제2의 물결이라는 게 뭘까요? 바이오시밀러의 제2의 물결, 모건 스탠리가 주장하는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바이오시밀러 시장, 어쨌든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셀트리온은 돈은 충분히 잘 벌고 있었습니다. 이 연간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1조 가까이 나오는 그런 회사였는데 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은 많지만 이게 주가로 반영이 안 되면서 주가가 계속 제자리 지지부진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가 주장하는 건 바이오시밀러의 이제 세컨 웨이브가 올 것이다. 그 전에 셀트리온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것이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의 물결이었고 올해는 제2의 물결이 올 거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뭐 바이오시밀러, 이 셀트리온이 만드는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이 만드는 복제약이 이제 복제약 신제품들이 고마진 사이클을 도래하면서 이게 실적 개선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신제품들은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들은 이제 가격 인하 압박,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 이제 얼마 출시되지 않은 신제품 바이오시밀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약가 인하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비싸게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높은 판매 가격이 실적 개선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실제로 예를 하나 들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진펜트라 아시죠? 진펜트라 미국의 램시마 SC의 미국명이 진펜트라인데 이 진펜트라의 미국에서의 판매하는 가격이 비미국 지역, 미국 이외 지역의 램시마 SC 대비해서 가격이 2배, 3배를 받는답니다. 아직까지 진펜트라가 미국에 뭐 강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지금 조금씩 침투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른 미국의 미국 말고 다른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파는 것보다 진펜트라의 가격이 2배, 3배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진펜트라처럼 신규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의 매출 총 이익률, GP 마진이 매우 높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 진펜트라처럼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신제품 GP 마진이 진펜트라 정도의 GP 마진, 매출 총 이익률을 기록을 하면 전반적으로 80%대에 달하는 매출 총 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2025년 작년 평균 GP 마진보다 48%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이 결국에 셀트리온의 실적 개선의 1등 공신이 될 거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셀트리온의 영업이익률이 28% 수준인데 만약에 이런 새로운 신제품들의 매출 총이익률이 반영이 되게 되면 올해는 예상 영업이익률이 34%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앞으로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눈에 띄는 실적의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뭐 어쨌든 셀트리온은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내년의 실적 성장 기대감, 이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면서 올해와 내년의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돈을 더 잘 벌 것이다라고 예측했거든요. 다음 표를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자, 이러면서 연간 실적과 밸류에이션 전망을 모건 스탠리가 다 상향시켰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바이오시밀러 마진이 개선되면서 2022년 이후에 2026, 27년에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고요. 뭐 미국 공장 인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실적에 조금 손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각의 주장들도 있는데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이게 전체 매출의 3% 정도, 3% 미만이기 때문에 이게 실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실적을 누르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일단은 아직 셀트리온이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 안 했는데 작년 전반적으로 매출이 4조 1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1조 1,650억 원 기록을 할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 이미 1조를 벌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매출단이 5조 원대로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2조에 육박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고요. 2027년 내년에는 매출이 6조 원대로 점프업할 것이고 이 영업이익도 2조 원대에 돌입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늘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얘기할 때도 늘 말씀드리지만 점점점 PER과 PBR이 낮아지는 이런 이 사이클이 셀트리온도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가격 20만 원대 초반은
싸다라고 지금 셀트리온에 관련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이유로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실적은 이렇게 검증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과 앞으로의 계획들입니다. 이제는 주주들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일단은 이번 주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오늘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3일에 메인 트랙에서 셀트리온이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일단은 서정진 회장의 아들 서진석 대표이사가 항체 신약과 관련된 앞으로의 로드맵, 바이오시밀러 로드맵을 아마 공개할 것이고요. 이혁재 수석 부사장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것으로 비용을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그리고 CMO 사업도 지금 셀트리온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관련된 앞으로의 미래 계획을 잘 들려줘야 하겠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셀트리온 주주들이 궁금해하는 거, 셀트리온의 지배구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도 올해는 내놔야 합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합병이 작년에 무산됐잖아요. 이것으로 통합 셀트리온 계획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건가에 대한 대답도 주주들에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을 하면 10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걸 투자하는 개념으로, 투자 회사 운용 개념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셀트리온 주가에는 좋은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셀트리온이 이제는 주주들에게 답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과연 셀트리온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주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미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시장은 놀라지 않았다. 10일 뉴욕 증시는 장중 낙폭을 모두 만회하며 오히려 상승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17%, S&P 500 지수는 0.16%, 나스닥 지수는 0.26% 각각 올랐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을 압박하며 독립성 훼손 우려가 커졌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일시적 정치 이벤트로 받아들였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요 지수는 모두 반등했다. 금융주는 약세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용카드 금리를 1년간 10%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히며 캐피털원은 6%,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4%, JP 모건은 1% 하락했다. 반면 기술주는 견조했다. 알파벳은 애플과 AI 기능 계약 체결 소식에 1.1% 상승하며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했고 월마트는 나스닥 100 편입 기대감에 3% 올랐다. 전문가들은 연준 논란보다 물가와 실적이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정치가 흔들려도 월가는 여전히 숫자로 움직이고 있다. 자, 오늘도 상승하는 코스피 시장에서 또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영수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소장님과 오늘 또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어떤 섹터를 골라주셨을지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차영주 소장님의 픽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역시 그 모습도 당당한 아틀라스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현대차 그룹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소장님, 저희가 지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계속 현대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이거를 지금 아까도 뭐 이 헤드라인 같은 거 봤을 때 목표 주가 현대차 60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현대차 그룹을 못 담으신 분들은 아마 분명히 포모가 오셨을 텐데 이거 현대차 그룹을 어떻게 공략해야 됩니까? 예, 현대차 그룹에 대한 어떤 상황은 단순하게 로봇으로 봐야 되느냐, 자동차로 봐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시각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테슬라를 네. 이제 미국에서 테슬라를 평가할 때 테슬라를 우리가 원래는 이제 전기차 만드는 회사죠. 네네. 본질은 전기차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가팩토리를 통해서 이제 로봇, 자율주행, 우주까지 아우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이제 테슬라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한 번씩 들썩들썩 거렸다라는 네. 것이 우리의 학습 효과를 통해서 테슬라를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현대차 그룹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현대차 그룹에도 이러한 이제 다양한 시각들이 들어왔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냐 로봇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여전히 자동차는 글로벌 탑티어에 들어가 있는 아주 유수의 자동차죠. 테슬라보다 훨씬 더 자동차를 많이 팔고 그렇죠. 있는 네. 굴지의 그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일단 로봇과 관련된 밸류에이션을 하나 부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지 시간이 벌써 10년 가까이 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꽤 오랫동안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곧 IPO 할 예정이고요. 네. 이 IPO를 하기 전에 과연 비상장인 상태에서 이 밸류에 대한 프리미엄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 시대가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이 로봇 시대가 온다라는 것에 더해서 그 로봇을 만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가치 제고까지 같이 맞물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60만 원 목표가가 나왔지만 과거 삼성전자 때와는 좀 다르죠. 삼성전자가 15만 원 목표가를 나왔을 때는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60만 원 과연 갈까? 라고 조금 그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일부 계시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렇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60만 원 간다라고 하는 분들도 그러시겠습니다만 보유하지 않은 분 입장에서는 갈까라고 하는 거죠. 그 갈까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발표된 그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네네.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 대비 테슬라는 8%가 감소했고요. 현대 같은 경우 0.8%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판매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점, 이러한 물론 관세 영향도 있을 수 그렇죠.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기대와 실현 이익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대차의 본래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들이 이번 주에 좀 무섭게 올라오고 있는데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하루하루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나, 뭐 테슬라처럼 이제 앞으로 복합 IT 기업으로 봐야 하는 건지 단순히 자동차 밸류로 판단을 일단은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견이 막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을 좀 일단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뭐 다 올랐지만 현대차 그룹주들이 특히 뭐 현대 오토에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현대차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볼 건 일단 오토에버를 첫 번째로 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같습니다. 현대 오토에버가 현재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오토에버가 이렇게 대장으로 나선 것은 깐부 회동 이후에 네. 깐부 치킨 회동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GPU 5만 장이 들어오면서 현대 오토에버로 이제 그 배분이 됐다. 현대차 그룹 내에 이제 배분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 오토에버가 우리가 이제 AI와 관련된 부분들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로봇이라는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피지컬 AI까지 전반적으로 다 같은 로봇으로 보기 때문에 현대 오토에버가 중심선에 있다. 오늘 윗꼬리를 다는 것이 살짝 부담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현대 오토에버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면 전반적으로 오토에버가 대표 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제 현대차를 봐야 되겠죠. 본질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고 앞서 언급드렸던 자동차와 로봇에 대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수저도 복잡하다. 뭐 현대차, 기아, 현대 모비스 뭐 이런 것들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현대차를 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로봇과 관련해서 보시려면 오토에버를 보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그룹주를 다 살 거야.
언젠가 좀 장기 투자할 거야라고 본다라면 현대차가 여러 가지 시각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네. 이제 구현하는 단계가 현대차이기 때문에 현대차를 보는 방법도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현대차가 40만 원 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고 현대 오토에버는 또 50만 원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새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현대차 그룹주 안에 아직 이제 담지 못하셨다. 현대차 그룹주들이 이번 주에 너무 뜨거워서 손을 못 댔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현대차 그룹주 하나쯤은 편입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럼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소장님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제가 현대차 그룹 얘기할 때 글로비스 얘기를 몇 번 드렸습니다. 네네. 근데 글로비스가 그 뒤로도 이제 배당도 받으셨을 테고 주가도 좋은데 여전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은 것이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 차트가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차나 오토에버보다 조금 더 급등하는 차트에 있어서 조금 안정성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늘 오토에버는 윗골을 달았습니다만 현대 글로비스는 어제보다는 좀 낮은 가격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현대차 그룹들에서 공통적인 부분들은 단기간에 급등했다라는 것이 뭐 부담이긴 해요. 뭐 어떤 주식이라도 차트를 보면 야 많이 올랐다. 살 걸 말씀하신 포모 현상이 이제 일어날 정도인데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네. 반도체가 쉬어주느냐도 관건이에요. 반도체가 쉬어지면 자동차가 가고요. 최근의 흐름을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자동차가 쉬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핑퐁 게임을 이해하시면서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자동차를 오히려 사고 반도체가 쉴 때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라 타임타임을 기다리는 그런 전략들을 반대로 여러분들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33만 원까지 현재 지금 25만 7천 원인데 30만 원대 중반까지도 충분히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24만 원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 30만 원 넘어서는지 여부도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를 현대차 그룹주 중에 탑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물론 뭐 현대글로비스도 이번 주에 올라왔지만 다른 현대차나 현대 오토에버 이런 걸보다는 상승 아직은 조금 이제 출발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급 싸움 요 기회를 포착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 현대차 그룹주들을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 뭘로 고르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도체.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반도체 그 안에서도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와서 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뒤를 소부장이 따라갈 수 있을지 그런 의견들도 좀 엇갈리더라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오늘 시장의 특징을 놓고 보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좀 견조하죠. 2차전지도 그렇고 제약바이오 말씀하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그런데 삼성전자, 현대차가 쉬고 있는 과정에서 소부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하나의 굉장히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하나의 특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뭐 로봇주들도 많은 분들이 거론을 하실 텐데 로봇주보다는 로봇주는 뭐 어차피 워낙 많이 이제 그런 거긴데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쉬는데 소부장이 움직이는 것은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죠. 제가 이제 거론하겠습니다만 한미반도체랑 하이닉스랑 같이 갔지 하이닉스가 쉬는데 한미반도체가 간 경우가 별로 드물죠. 뭐 지금 뭐 당장 떠오르는 게 별로 없죠. 뭐 이럴 정도인데 오늘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쉬고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이제 소부장들이 그들만의 어떤 방식으로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하나의 우리가 그것을 잘 캐치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부터 이렇게 2025년에는 소부장하고 본주들하고 달리 갔었죠. 네네. 왜냐하면 가을서부터 이렇게 수주가 없었고 발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반도체 소부장들이 우리가 좋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일단 거래량하고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 번씩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지금 고객의 탁금 90조가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불을 지피면 불이 확 활활 타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보면 소부장도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쉬는데 소부장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들이 막 보입니다. 예. 이제 같이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올라오려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자, 그럼 종목을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요즘? 일단 소부장.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뭐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주가 많이 보셨죠? 많이 올라왔다가 많이 올라왔다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네. 이 조정받는 기간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사고 있어요. 조정받는 기간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그러니까 이제 한미반도체가 주가 급등해서 이제 공매도 환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조정을 받는 기간에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잡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한미반도체가 2차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제 후공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HBM 후공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지금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한미반도체를 봐야 되겠고 역시 비슷한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3%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이스페타시스 있습니다. 많이 빠졌어요. 예, 이스페타시스가 많이 빠졌는데 이스페타시스가 많이 빠지면서 오늘 처음으로 들어줍니다. 처음으로 들어주는데 요 빠지는 요 며칠 사이에 바닥을 다지는 사이에 바닥을 기관들이 잡아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에 대한 펀드멘탈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급상 둘이 바닥을 확실히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올라왔다 조정받는 구간에 외국인들이 서고 이스페타시스는 바닥을 기관들이 잡아주면서 외국인들이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다. 이런 수급 논리를 보면 이스페타시스와 한미반도체에 대한 수급적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조금 쉬어가고 있는, 물론 뭐 한미반도체는 올해 시작하자마자 불을 뿜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조정을 받은 거고, 이스페타시스는 꾸준히 지금 어느 정도의 기관 조정을 거쳤거든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잘 지켜보겠고요. 자,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 중에 소장님 탑픽이 궁금합니다. 이 고영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 예, 고영 네. 같은 경우 우리가 반도체 검사 장비 매출이 한 80% 수준으로 반도체 우리가 이제 그 소부장 네네. 쪽에 이제 속하는 건데 오늘 또 로봇주들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영 같은 경우 우리가 뇌 수술용 로봇을 FDA 승인까지 받으면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로봇과 반도체 로봇과 쪽. 그러니까 반도체. 아직은 주력은 반도체 쪽이지만 앞으로 미래 먹거리 같은 경우 올해부터 충분히 이 수술용 로봇에 대한 매출이 크게 잡힐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도 높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관심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주식이 일단 올라갔다 조정받는 상태에서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분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28,100원 현재 가격인데요. 현재가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 중에 오늘 고영을 탑픽으로 골라주셨어요. 반도체 후공정이기도 하고 최근에 수술 로봇 아시죠? 로봇이 또 부각을 많이 받으니까 수술 로봇 관련해서도 신사업을 펼치고 있는 고영, 오늘 현재가 이하에서 한번 잘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소장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소장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관세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25%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초강수 조치다.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는 군사 타격과 사이버 공격, 신규 제재 등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다. 백악관은 외교적 해법을 최우선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군사 행동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이란 2차 관세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란산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오던 인도에도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연이은 관세 외교로 국제 원유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6월부터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도입하며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확대한다. 거래는 오전 7시에 시작해 오후 8시까지 가능해진다. 이는 오전 8시에 문을 여는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프리마켓은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이 시간대에 쌓인 주문은 정규장으로 이월되지 않고 종료와 함께 사라진다. 애프터마켓 도입으로 기존 장 마감 후 단일가 매매는 폐지된다. 시간 외에 대량 바스켓 거래 시간도 앞뒤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금융당국 협의를 거쳐 6월 말까지 제도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전 7시부터 개장되는 만큼 이른 출근 시간대 거래 수요도 확보할 수 있어 거래소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현재 0.6%대 연일 신고가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4,680선 돌파했다가 약간 이제 쉬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5천억 원 넘게 매도를 하니까 지수가 상승 탄력이 줄었고 그래도 선물은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2천억 원 넘게 선물 매수를 하니까 크게 떨어지지 않고 기관도 오늘은 코스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와 외국인 선물 매수가 코스피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도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만이 지금 코스닥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함께 나오니까 지수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은 0.6%대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이 일단 엇갈리고 있네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으로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서동구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로 시장의 온도를 파악을 해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자, 현대모비스입니다. 앞서도 저희가 현대차그룹 봤지만 이번 주는 현대차그룹주가 주인공이니까 그렇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번에는 현대모비스가 오늘은 또 13%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글로비스, 모비스, 현대차, 오토에버 돌아가면서 우선주도 올라가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어쨌든 우리 위원님이 작년 연말 12월에서 계속 현대차 그룹주 봐야 된다. 네, 오토에버도 말씀해 주셨고 네. 하셨잖아요. 진짜 이제 터져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몇 년 동안에 걸친 한풀이를 우리가 그러니까요. 방송 전에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시세라는 네. 것이. 한번 어떤 방향을 잡고 치고 나갈 때는 온갖 이벤트적인 또는 모멘텀적인 요소들은 또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요. 로봇 3만 대 양산 매출 1조. 저거는 사실은 조족지혈이죠. 저런 그렇죠. 내용들은. 어떤 그룹 전체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과도 지금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순환 출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현대모비스, 현대기아, 다시 또 현대모비스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정인선 회장이 궁극적으로 지금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 지배 구조에 있어서의 현대모비스 지분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이냐. 그렇죠. 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과 맞물리면서 그룹 전체적으로 어떤 수급이 쏠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연말에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드렸었죠. 12월 23일 날
이제 지금 눌림목 과정이니까 매수할 자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차 목표가 45만 원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거의 오늘 나왔네요. 뭐 단숨에 이렇게 뭐 26, 7% 이상 네. 급등을 해버리고요. 이제 뭐 돌파를 해주었으니까 잠시 후에 2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네네.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뭐 CKD 전동화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로봇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게 거버넌스와 관련된 주주환원 이런 삼박자의 시너지 효과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 있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내년도 매출 영업이익단도 안정적으로 올라오는 이러한 네.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사실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은 현대모비스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대 글로비스가 이제 글로비스가 10% 이상 많이 갖고 가지고 있죠. 있잖아요. 현대 기아차가 중심이 되는 미국의 현지 법인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정의선 개인이 또 가지고 있는 지분 또 정의선 개인이 갖고 있는 주분 중에 현대글로비스가 20%고 현대오토에버가 7.3% 있기 네네. 때문에 이것이 같이 연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6월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하기로 했었습니다만은 손정희하고 협의를 해서 지분을 조금 사주고 네. 올 6월까지 연장이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뭔가 구체화되지 않겠느냐 이 기대감이 어우러지고 결국은 보스턴 상장과 맞물리면서 그 자금 중에서 상당 부분으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지 않겠느냐 이 기대감이 이제 증폭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몽구 회장께서도 현재 아산병원에 이제 요양을 하고 계시는 네. 거죠. 여러 가지 추측성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 상반기 중에 빠르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 시장은 항상 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에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도 이건희 회장님이 장기간에 걸쳐서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제 삼성이 또 새로운 어떤 점법을 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와 같은 흐름이 학습 효과가 있으면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실 현대모비스의 주봉의 모습으로 한번 네네. 좀 보시겠습니다. 얼마만큼 이 주가가 거의 뭐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못 갔던 가장 큰 어떠한 움직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의 움직임들이었습니다. 몇 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잠시 40만 원 한번 가고 나서는 네. 그 이후에 5, 6년 동안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한 단계 이제 레벨업 되는 과정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자리인 이 35만 원대를 돌파를 해주고 나니까 직전 고점도 쉽게 이렇게 돌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가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횡보하면 할수록 위로 올라가는 폭이 그것만큼 커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께 1차 목표가 뭐 한 26, 7% 나왔지만 좀 더 홀딩해 나가는 것도 좋다. 다만 이런 대형주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는 뭐 15% 이상 올라간다는 과거로 치면 상한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형주들이니까 절대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 일부 이익 실현도 병행하시면서 기다렸다가 재매수하는 전략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차 목표가 53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를 일단은 저희가 12월 말경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지금 뭐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뭐 판매는 어느 정도 미국의 관세 영향이 있지만 선방을 하고 있고 그렇죠. 환율도 사실은 그렇죠.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실적도 잘 나올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아지고 네네. 로봇의 미래 청사진도 그렸고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진짜 거버넌스 지배구조 개편 이 이야기가 올해 가장 큰 화두일 텐데 네. 그러면은 단도직입적으로 이 지배구조 거버넌스 개혁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좋은 현대차 그룹 좀 뭘까요? 결국은 뭐 글로비스예요. 글로비스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가 사실은 정의선 회장의 보유 지분 그리고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또 현대 글로비스도 또 10% 지분을 그렇죠.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모든 건 물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글로비스가 단순하게 뭐 차만 수송을 해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수소 밸류 체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쪽도 같이 맡아서 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현대모비스는 단순하게 정몽구 회장의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모비스를 지분을 갖고 온다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정의선 체제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은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오토웨버 아니겠느냐. 뭐 현대기아차야 뭐 당연히 뭐 가는 거고요. 네네네. 그러한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그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시청자분들 많으셨을 텐데 해소가 좀 됐어요. 위원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현대모비스 함께 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뭐 이번 연초에 들어서 방산주들도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한국항공우주도 뭐 해외 리포트나 뭐 이런 쪽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방산이냐 항공 우주냐 뭐 이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 그쵸, 이런 예.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 또 지난 주말에 이제 미 국방 예산 증액과 관련된 이런 얘기들 그쵸,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 로키드 마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바로 이 항공 우주가요 10조 규모의 미 해군 고등 훈련기를 로키드 마틴과 협업을 하면서 올 상반기 중으로 입찰을 하고 수주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보잉이 워낙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그런 어떤 그 흐름들 속에서 상당한 우선권을 로키드 마틴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아까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또 특히 이 폴란드 또 말레이시아향 FA50 수출을 비롯해서 매출 성장이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부터 어떤 면에서는 매출이라든가 또는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점프업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다른 사실은 방산주들이 급등락이 연출되는 과정에서도 이 친구만 덜 올라갔다라는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상당히 견조했어요. 맞아요. 제가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 지난 11월 18일 날 공략을 해드렸던 대표적인 그 방산 우주항공 관련 종목인데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13만 원, 10만 원 초반짜리였었죠. 현재 시점에서는 1차 목표가 돌파를 했고 39%의 이런 수익을 보이고 있는데 2차 목표가는 일단 17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다만 지금 주봉의 모습을 또 보시면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일정한 밴드를 형성하고 고점들이 형성이 됐다가 이제 돌파가 돼주고 나니까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이러한 과정들. 그러니까 계단식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 자리에서 보면은 너무 이렇게 슈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잠시 숨고르기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종목은요 쉽게 이 장대 양봉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연출된 자리에 이 50% 라인 정도, 그러니까 14만 원 내외가 되겠죠. 이 14만 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말씀드렸던 17만 원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조금 기다렸다가 15만 원 밑이라든가 14만 원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씩 담아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1월에 알려드렸던 한국항공우주 말씀드린 저의 목표가 달성을 했고 한 번 더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조금 14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다시 담아볼 만하다라는 의견. 자, 두 번째 한국항공우주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볼까요? 세 번째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뭐 슈어소프트테크도 결국에는 지금 뭐 CES에서 자율주행 이야기 나왔고 그렇죠. 현대차도 자율주행 더 드라이브 걸 거라고 하고 이러니까 또 자율주행주들도 최근에 좋아요. 사실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에서 안정적으로 뭐 한 몇 년씩 영업이익이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슈어소프트는 제 기억으로는 뭐 한 7, 8년 이상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계속 흑자 기조를 그래요? 유지해주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따가 스냅샷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래 기술 검증 솔루션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자동화 이 부분이 상당히 이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뭐 방산이라든가 다른 여타 부분에도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네네. 그만큼 안정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현대차가 2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7.3%의
개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차와 함께 부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 흑자 기조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2026년부터 이제 자율주행이 만약에 만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한 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 위치를 보시면요. 주가가 오히려 상승 기조를 이렇게 잘 유지해 주면서 아주 과열의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주지 않고요. 계단식 상승을 그러게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지금 자리가 지난번에도 올라왔다가 쉬어줬다가 급등하고 지금도 약간 쉬어주는 모습인데 충분히 현재 매수가 8,000원 이탈가 11,000원을 1차 목표가로 설정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슈어소프트테크까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까지 함께 공략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서동구 의원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전략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오후 1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